50주차 이렇게 한다는 게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매주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빠르게 또 네,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쇼펜하우어 소개는 넘어가고요. 77페이지 저희가 시작하는 자신이 증오스러울 때는 자는 것이 최고다. 아, 너무 좋은 얘기더라고요. 아, 자라 하는 거구나 싶어서.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 속에서 얻어지는 감정은 나의 무능과 타인에 대한 분노, 결국 또다시 우울해진다. 나의 한계에 분노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불쾌감이 치솟는다. 그 마음이 나를 어둠 속에 갇히게 한다. 뭐, 이, 뭐 쇼펜하우어 글을 지금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천재 철학자나 우리 일반적인 범부들이나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똑같다라는 생각이 또 새삼 들었습니다. 뭐, 제 의견은 반성하는 시간은 무조건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쇼펜하우어는 어둠에 갇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원인은 피로 때문이다. 블레블레. 지쳤을 때 반성하는 것조차 피곤하다.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는 것도 지겹고, 일기 같은 걸 쓰는 것도 괴롭다라고 이야기. 네. 반성할 때 개인적으로 불쾌감을 제가 느끼곤 했는데, 그래서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재들의 글을 보면서, 아,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구나, 비슷하구나, 라고 하면서 말이나 글은 우리의 어중간한 상태를 확장 짓는 거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그래서 일기 같은 걸 쓰는 것도 괴로운 거죠. 어중간히 자신의 감정이 아직 미정인데 글로나 말로는 표현해버리면 그게 확정이 돼버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충분히 공감도 했습니다. 78페이지에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블레블레 영혼과 육신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고 반성은 자기 혐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반성하는 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반성하는 건 좋다고 생각했었잖아요. 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다. 도박도, 기도도, 명상도 도움이 안 된다. 여행이 도움이 안 되고 술을 먹어봐야 자기 혐오만 짙어질 뿐이다.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기 혐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네.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고 쉬어도 자기가 증오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는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자기 삶을 다시 기울 속으로 집어 넣어야 돼. 잠잔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네. 79페이지에 사유를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진다라는 꼭지입니다. 행복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행복은 잘하고 있다는 지속이다. 애벌레 시절부터 꿈꿔온 자신의 온전한 형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나비는 지금뿐 아니라 인고의 절정이었던 번데기로서의 시기까지 잘 해온 것으로 입증된다. 다시 말해 나비로 완성되어 형태의 궁극인 비상을 이뤄낸 바로 그 시점에서 생명체로서의 모든 시기가 행복했던 것으로 입증된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겪고 실패하고 생명이 위협받았던 것과 상관없이 그는 원했던 형태를 마침내 이뤄냈으므로 그의 모든 활동과 실존은 행복이다. 예, 길게 이렇게 썼는데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과거를 해석한다. 현재를 만족하면 과거의 아픔은 현재의 씨앗이라고 생각이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만든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을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일이 나의 씨앗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결국 이 얘기를 뭐 애벌레 시절부터 뭐 실존은 행복이다 어려운 용어를 썼지만 결국 이 얘기죠. 예, 현재 상태가 과거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80에서 81페이지. 잘 산다는 말은 인간성이 원활히 발휘되고 있다는 뜻이다.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성은 인간다운 기능이다. 생식, 감각, 사유로 나뉜다. 생식은 식물도 하는 일이며 감각은 동물에게도 있다. 하지만 사유는 오직 인간에게만 내재된 기능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사유를
인생의 본질로 삼았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진다. 따라서 행복은 사유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선한 삶이고, 삶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네. 멋진 얘기죠. 행복은 사유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선한 삶이라라고 이렇게 직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창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게 살더라도 직업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일반 직장인들보다. 그 이유가 사유를 많이 하는 직업이 이런 창작자들이잖아요. 결국은 행복은 사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와 개를 같이 하는 거죠. 네. 82페이지에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라는 문자 꼭지입니다. 사교성은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거나 불합리한 사람과 접촉하게 만드는 성격이다. 블레블레. 인간이 겪는 모든 고뇌는 교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제가 반론은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이야기가 들더라고. 아니, 그래서 사람들하고 사는 과정에 갈등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데, 그 혼자 살아야 되냐?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자연인이나 몇몇, 뭐 봉쇄수도원이나 스님들 정도나 혼자 살지. 그 스님 세계에서도 혼자 살지 않잖아요. 그 절에서 같이 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3페이지에 고독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고독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반론하고 싶죠. 인간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인류는 바로 소멸 했을 거예요. 고독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도 더 탄탄해졌겠지만 또 함께 이렇게 인간이 살았기 때문에 인류는 소멸하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했을 거고요. 고독이 영혼의 깊이를 더할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함께 살아가며 받는 이 고통이 결국 영혼을 더 강건하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경험과 고뇌의 결과로 만들어진 관념일 수도 있다.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같이 살아야 되니까 본능이 아니죠. 경험과 고뇌의 결과로 만들어진 관념이다. 결국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쇼펜하우어 이 얘기를 못 하고 있죠. 고독과 결국 함께함을 적절히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함께도 살아야 되고 또 고독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를 자폐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게 우리가 사는 거지. 무조건 고독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의 가치관과 동질성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정신 수준을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전제가 좀 틀렸다고 봅니다. 모든 인간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는 이 전제가 있으면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맞춰지겠지만 공동체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대중들은 중간에서 한 발짝 아래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는 맞춰진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중간도 아니고 조금 아래에서 맞춰지지 최하층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치관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83페이지에 사회성은 타인의 높은 수준에 맞춰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 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 공동체를 존속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저급한 인격을 고상한 인격으로 교육시키기보다는 고상한 인격이 저급한 인격을 흉내내게 만드는 것이다. 뭐 사회성을 이 쇼펜하우어 이렇게 말했는데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히 채 밑바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일부 공감하는 부분에서 이거죠. 대중들의 시각에서 현자들은 약간 사회 부적응자라기보다도 사회에서 끌어안지 못했죠. 뭐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뭐 비슷한 분들 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엄청 똑똑하신 분들은 네,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네, 84페이지에 고립과 고독은 아마도 이런 사회 구성에 질려버린 인간의 영혼이 살기 위해 창안한 고급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른다라고. 네. 이번 꼭지를 지금까지 읽으면서 쇼펜하우는 확실히 스스로를 가두는 소승불교나
봉쇄수도원에서 살았던 수행자 삶과 비슷한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인간은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 계속 고독하게 살아라, 이 스스로를 자폐시켜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고독의 이점을 인식하라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독에 당연히 이점이 있죠. 그렇지만 또 사회성에 대한 이점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쇼펜하워는 소승불교나 봉쇄수도원에 있던 수행자들의 삶을 분명히 동경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들의 글을 보고 많이 공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